AI 제품을 디자인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피드백과 제어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글의 사람과 AI 가이드북을 참고해서요. 사용자와 AI의 대화를 어떻게 하면 훨씬 더 똑똑하고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핵심 원칙들을 한번 샅샅이 훑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아마 AI 써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어떨 땐 정말 내 마음을 읽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내 의도를 알아채잖아요. 완전 최고의 파트너죠. 근데 또 바로 다음 순간 진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결과물을 툭 내뱉어서 아, 이걸 어쩌나 싶을 때도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경험이 오락가락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좋은 AI 디자인이 시작됩니다. 구글 가이드북이 내놓은 핵심 해답은 바로 양방향 피드백 루프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단순히 사람이 AI한테 명령만 내리는 그런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호를 보내면 AI가 그걸 보고 배우고 또 AI가 반응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아, 얘랑은 이렇게 대화해야 하는구나 하고 배우는 거죠. 말 그대로 살아있는 대화 그 자체예요. 바로 이 엔진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 여기에 AI 경험의 퀄리티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순서대로 AI와의 대화 구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AI와의 대화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AI에게 어떻게 말을 거는지, 그리고 AI는 또 어떻게 듣고 반응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더 나은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AI 제어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까지 쭉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AI와의 대화. 이걸 무슨 마법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용자와 AI가 서로를 계속 배워나가는 아주 역동적인 상호 학습 과정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바로 이 내용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죠. 우리가 AI를 쓰면 쓸수록 어때요? AI는 우리의 취향이나 작업 스타일을 점점 학습해서 더 괜찮은 결과물을 가져다 주고요. 동시에 우리도 깨닫게 되죠. 아,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질문해야 답을 잘 주는구나 하고요. 마치 정말 유능한 신입사원이랑 점점 손발을 맞춰가는 과정 같지 않나요? 결국 좋은 AI 제품이라는 건 바로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똑똑해지는 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화에서 우리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AI에게 피드백을 주는 방식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글이 제시하는 틀을 한번 따라가 보죠. 우리가 AI한테 보내는 신호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시적 피드백이에요. 말 그대로 아주 명확하게 의도를 드러내는 거죠. 좋아요나 싫어요 버튼을 누르거나 AI가 써준 글을 제가 직접 수정하는 것처럼요. 아주 직접적인 신호죠. 두 번째는 암시적 피드백입니다. 이건 우리가 은연중에 보내는 신호예요. AI가 추천해준 링크를 클릭한다거나 여러 검색 결과 중에서 특정 결과를 무시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들 있잖아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AI에게는 아, 이 사용자는 이걸 더 좋아하는구나 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좀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왜 굳이 시간을 들여서 피드백을 남기는 걸까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그 이유가 생각보다 꽤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가장 큰 건 개인적 유용성, 그러니까 당장 내가 쓸 결과물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서죠. 그런데 이타주의도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 좋은 AI를 썼으면 하는 마음에 피드백을 남긴다는 거죠. 정말로 좋은 AI 디자이너라면 사용자의 이런 다양한 마음을 잘 헤아려서 피드백을 남기고 싶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관점을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가 AI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AI도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좋은 대화는 원래 쌍방향이잖아요. 그럼 AI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말을 듣고 또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가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를 시스템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가지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출처가 어디인지 링크를 딱 보여주거나 지금 작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진행률을 보여주는 거, 이런 건 명시적 신호예요. 시스템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보여주니까 신뢰가 가죠. 반면에 AI가 답변을 만들 때 커서가 깜빡인다거나 글자가 한 단어씩 따다닥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암시적 신호입니다. 이런 사소하지만 미묘한 장치들이 아, 얘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주면서 우리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AI 피드백 설계가 얼마나 어렵고 또 중요한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뭐냐면 사용자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게 어떤 상황이냐, 즉 맥락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다시 생성 버튼을 눌렀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파티 아이디어를 막 짜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오, 좋은데?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 좀 더 줘봐? 이런 긍정적인 신호일 거예요. 그런데 코드를 짜다가 이 버튼을 누른다면요. 그건 이 코드 틀렸어. 제대로 된 걸로 다시 내놔. 이런 부정적인 신호일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AI가 이 맥락을 제대로 읽어내야만 사용자를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인간 AI 파트너십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구글 가이드북이 제안하는 아주 실용적인 제어 장치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I가 정말 우리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들려면 바로 이 4가지 단계에서 사용자가 확실한 통제권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명세화 단계에서 처음부터 목표를 명확하게 지정해주고요. 둘째, 프로세스 단계에서는 AI가 일하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방향을 바로잡아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평가 단계에서는 AI가 내놓은 여러 결과물들을 비교해서 고를 수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 개선 단계에서는 최종 결과물을 내 손으로 직접 다듬을 수 있어야죠. 이 4가지 제어권이야말로 사용자가 AI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제대로 잡게 해주는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드백을 줬을 때 AI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것도 사용자 경험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냥 피드백 감사합니다. 이렇게 툭 던지는 거랑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당신을 위한 결과물을 조정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내 피드백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투명하게 알려줄 때 사용자는 시스템을 신뢰하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AI와의 대화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런 피드백과 제어 기능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편리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구글의 AI 디자인 철학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진짜 훌륭한 AI는요, 그냥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편리한 자동화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창의력과 판단력을 훨씬 더 키워주고 그래서 더 나은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가는 협업 파트너, 바로 그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구글 가이드북에 나오는 이 인용구가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최고의 시스템이란 사용자가 아주 적은 노력만 들어도 AI가 자기 생각과 똑같이 움직이도록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고 효과적으로 AI를 내 맘대로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AI와의 대화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 우리는 AI와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겠죠. 바로 그때 이렇게 강력하고 유능해진 파트너와의 대화에서 과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주도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의도대로 이 기술이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내용을 되새기면서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